예, 우선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유석준 교수님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요. 그 유석준 교수님이 사실 저희 동네 어르신입니다. 제가 옆에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싸움을 사실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을 싸우는 게 사실 이렇게 보통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유석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발표와 관련해서 홍 교수님께서도 저희 한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물론 유석준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한글 연구가 한일 합방 이후에도 발전을 했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주시경, 최연배 이런 학자들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또 헐버트 선교사, 게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 한글 발전에 정말 지대하게 공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라는 걸 전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한문으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한글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은 정말 이렇게 신기한 문자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숨겨진 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의 발전에 관해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왜 안 되죠? 거짓말하면 왜 안 되죠?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면 왜 안 되나요? 우리는 양심에 찔려요. 예, 그렇죠. 양심에 찔리죠. 근데 양심에 안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대인가요? D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석사 학위도 그렇고 박사 학위도 그렇고 사기였더라고요. 근데 평생 지금도 명예 교수로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는 네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너다. 너를 규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버리면 거짓말도 상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어떤 진실보다도 역사적 진실보다도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특정한 관점에 따른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사르트르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빠져버리면 개인의 생존, 실존을 위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특히나 정치권 보면은 좀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전략적인 거짓말 장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혁명가들, 사회주의 혁명가들. 혁명이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혁명을 정당화한다면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혁명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그들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는 뭐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에 상관없이 거짓말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네르바 이분도 좌파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신 상태였는데 일단의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제발 자살해라. 그러면은 지금 촛불의 함성이 들리지 않냐. 네가 만약 자살하면 정말로 우리가 에너지를 힘입어서 이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넌 열사가 되는 거다. 네 가족도 우리가 다 돌봐줄게. 제발 자살해라. 이래서 완전히 뒤집어지셨답니다. 저는 뉴스를 그때 보고 이게 대한민국에는 뭐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상관없이 거짓말로도 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는구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트루스 포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저는
대한민국은 실파가 미국에 비해서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 제일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빠져버리면은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트루스포럼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이 이 삐뚤어진 역사인식이 민주당의 역사인식이에요. 민주당의 역사인식입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거짓된 역사 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거짓말은 그 정권을,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이고 전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대엽의 거짓말 때문에 김대중 정권 들어섰죠. 그리고 또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이명박 정부 마비시켰죠. 박근혜 섹스 비디오 나왔나요? 880조 비자금 나왔나요? 그때 탄핵 시켜버렸잖아요. 그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라고 했는데 지금 더 센 거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제가 요즘에 저 욕 안 하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너무 많이 나서 저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탄핵했죠. 그리고 또 언론은 공조했고 공범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거짓말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광우병 선동한 기자들 영전했습니다. 사장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 거짓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에 의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둔 그 가두리 양식장, 그 거짓말에 의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해방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명운이 달린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 무기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무기화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검색해봐도 별로 안 나와요. 트루스포럼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표명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김일성이 7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한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이 망한 거는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그렇다. 조선 왕조가 착취해서 그렇지. 우리는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어. 경제 발전하고 싶으니까 좀 많이 도와줘. 이런 입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일본 친일파로 낙인을 찍고 하는 역사 공정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람시의 전략을 이렇게 한국에도 적용을 하고 했는데, 다카키 마사오 아시죠? 다카키 마사오 아시죠? 그런데 이 다카키 마사오가 한국 냄새가 나서 이걸 또 한 번 창시 개명했다.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아시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거 거짓말로 들통났으니까 한겨레도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카모토라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딘 줄 아시나요? 저는 이거 김영삼 기자님 책에서 왔는데 이게 72년도인가 노동신문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충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무기화 전략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구나. 북한은 역사를 김일성 우상을 위해서 다 그냥 조작하죠. 그리고 또 중국은요. 동북공정, 한민족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H카 아시죠? EH카. What is history? 역사는 무엇인가? 이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보수파 진영에서도 EH카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와 스탈린을 동시에 찬양한 사회주의자였어요. 예,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데, 근데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러면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관적,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가면 정통적인 역사관이 있잖아요. 이거를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역사관으로 치환하면서 통로가 돼가지고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으로 넘어가게 하는, 치환하게 하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이 열심히 읽혔던 거예요.
이 역사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악마화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요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도에 미국 의회에 가셔서 연설하신 게 있어요. 여기 건국전쟁 다들 보셨나요? 네. 예, 유석춘 교수님 많이 나오시죠? 네. 예, 저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신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하인드를 아시면은 이게 진짜 이게 가슴 아픈데 사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얼르려고 초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사실 이렇게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Unless we win China back, an ultimate victory for the free world is unthinkable.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70년을 예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2006년도에 기소로만이라는 학자가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무역하고 이러면은 자유사상이 중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중국이 속이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 2006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그 얘기하면 이 사람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중국이 자유화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신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요 이게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건 실건 사상전의 최첨령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미국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확장하면요,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하면요, 미국 안에 친중 세력 득실하죠. 민주당에 공화당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더 기세 등등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한반도에서 놀라운 승리가 펼쳐진다면은 저는 인류 역사상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차원의 진보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